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아야 하는 물가가 높다는 그런 얘기겠죠. 10대 도시 그러나 현실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앞선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일 것 같죠?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아야 하는 10대 도시를 알려주는 어떤 서베이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놀랄만한 또는 주지할 만한 사실은 그중에 7개가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시들이었다라고 하네요. 압도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물가가 높고 또 기대되는 컴포러블한 라이프를 살기 위해 필요한 기대 수입 수준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 소비자 금융 웹사이트인 스마트 에셋에 따르면요, 최근에 이 개인 및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지를 그 금액에 따라 주요 도시들의 순위를 매겼다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도시는 어떤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뜻이죠. 결국 물가 수준이 높다는 얘기일 텐데요. 전국적으로는 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3만 5천 불이 있어야 편안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걸 가장 비싼 20개의 도시로 좀 줄여서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소득이 27만 5천 불이 넘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1위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뉴욕시로 나타나는데요. 개인의 경우는 연소득 얼마일까요? 13만 8천 불, 거의 한 14만 불 정도를 벌어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실제 13만 8천, 14만 불을 연봉으로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안 될 텐데. 가족은 또 4인 기준으로 31만 8천 불, 거의 32만 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기 캘리포니아 샌호세, 그다음에 얼바인, 산타아나, 보스턴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 샌호세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개인이 한 13만 6천 불, 13만 7천 불의 소득을 올려야 하고요. 얼바인과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과 산타아나도 그런지는 좀 모르겠는데, 산타아나가 그렇게 물가가 높은지 모르겠는데 3위, 4위였었고요. 개인 소득이 12만 6천 불이어야 된다라고 했네요. 5위 보스턴이었었고, 그 다음에도 샌디에고, 철라비스타와 같은 캘리포니아 도시가 6위, 7위였었다라고 합니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개인이 12만 2천 불의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그 다음이 8위 샌프란시스코였었고요. 역시 한 12만 불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이 워싱턴의 시애틀, 그리고 10위는 역시 북가주의 오클랜드였었다라고 합니다. 10위까지 도시 중에 캘리포니아가 7개네요. 이렇게나 비싼가 싶은데요. 대체로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 기준에서 한 12만 불 정도를 연봉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한편 가장 저렴하면서도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들은요,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가가 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도시화된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편안하게 그런 도시화된 삶을 누리면서도 생활비가 낮은 곳은 텍사스의 주요 도시였다라고 하네요. 텍사스의 휴스턴, 그리고 엘파소 지역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인구가 는다, 특히 젊은 층에서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이유가 돼서 그렇게 옮겨가는 것인가,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캘리포니아, 뉴욕, 보스턴과 같은 전통적인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더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아무튼 상황은 이런데 실상은 어떠냐라는 그런 또 얘기를 하겠죠. 현실은 퍽퍽하다. 안정적으로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 그리고 내가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겠죠. 44%의 미국 사람들이요, 어떤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1,000불의 어떤 비상금조차 없다라는 거죠.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44% 정도. 글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도 역시 뱅크레이트의 조사인데요. 56%가 이제 긴급 상황에 있는 비상금이 1,000불조차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재작년이었었답니다. 한 2년여 전에 조사치, 21년도의 조사치보다도 5%가 더 증가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비상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만약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먼저 결제한 뒤에 상환하거나,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소비자 금융, 개인 소비자 금융에 있어서 크레딧 카드 뎃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여기 묻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존의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족, 친구들에게 빌리거나, 아니면 개인 대출을 받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비상금이 한 푼도 없다라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이 G세대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한 20여 %로 그 다음을 이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올라갈수록 비상금은 그나마 좀 더 대비된 수준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건데요. 앞서 조사에서 은퇴를 대비해야겠다라고, 은퇴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이 G세대가 높다고 했는데, 이게 비상금은 없다라는 면에서는 다소 모순되는 상황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퍽퍽한 거냐라는 것에 대한 또한 국민들의 의식 역시 조사를 했는데요. 왜 비상금도 못 모을 정도로 힘드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에 달하는, 과반수가 넘죠. 63%가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뭐 45% 정도는 또한 뭐 고금리로 인해 이 대출 이자가 늘어난 것도 돈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 이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소득이라던가 어떤 직장의 변화로 인한 그런 어려움도 원인으로 꼽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뱅크레이트의 애널리스트는요, 근로자 대부분들이 이 페이첵 투 페이첵인 거죠. 한 달 벌어 한 달씩 사는 그런 게 현실이다라고 하면서요, 비상금에 대한 저축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사실 투자가 아니더라도요, 뭐 최근의 상황이 지금 금리가 오르고 했기 때문에 뭐 예금 금리라던가 CD, 뭐 어뉴이티 등이 수익을 잘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예금 이자가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비상금을 저축하기에도 좋은 시기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점점 오르는 어떤 물가, 뭐 생활비가 높고 또 그래서 수입도 같이 따라 올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뭐 여유자금 없이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뭐 젊은 세대일수록 세이빙 등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근근히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